안녕하세요.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오늘 처음으로 이 영상을 열어주신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대하여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자동차가 더욱 알찬 관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호주머니 돈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안 보실 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산센서 1은 뭐고 2가 뭐냐? 이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것이 촉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배기구로 나가는 쪽이고요. 여기는 엔진에서 촉매로 배기가스가 들어가는 쪽입니다. 여기에 배기가스가 들어가는 이쪽에 여기에 센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S1이라고 부르고요. 배기가스가 나가는 촉매를 거쳐서 나가는 쪽에 있는 거를 산소 센서 2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O2S1 또 O2S2 이렇게 구분합니다. 곧 여기를 거쳐서 이 촉매 내부를 거쳐 가면서 불완전 연소된 가스가 연소돼서 정상적으로 CO2입니다. 이산화탄소 또는 H2O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이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2입니다. 산소 센서 회로의 전압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압이 높다고 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센서가 고장나서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센서 고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여러분께서 P0138이라는 경고등이 눈에 보였을 때 정비업체에 가셔서 센서 2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센서 2에서 전압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상적인 자동차입니다. 산소 센서는 어떤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안 하는 거죠. 일자로 보이죠? 곧 산소 센서가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피드백이 나오고 있다. 그럴 때 ECU가 이 산소 센서를 심폐소생시킵니다. 죽어있는 산소 센서가 활성화되도록 리퍼런스 전압을 가해줍니다. 그 전압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센서가 죽은 거나 진배 없다. 그러면 진짜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죽었으면 이런 고장이 안 뜹니다. 다른 고장이 뜹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산소 센서 회로 전압 높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다른 고장이 뜬다. 그러면 이 자동차에서 산소 센서가 정말로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걸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준선 아래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준선 아래에서 이렇게 돼 있다. 이때 엑셀 페달을 밟습니다. 한 2000rpm 정도로 밟습니다. 밟고 기다려줍니다. 5분 10분이 가도 이렇게 돼 있으면 죽은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다가 악셀을 밟고 한참 있으니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어때요? 살아있죠? 다시 놓으니까 또 가요. 이렇게 낮았던 로우 전압에서 피드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또다시 로우 전압으로 바뀌었다. 어때요? 앞과 뒤가 모습이 같죠? 이럴 때 띄워주는 것이 바로 이 고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P0138을 보고 산소 센서를 바꾸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저한테 오신 분의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를 가진 분께서 경고등이 켜지니까 정비업체로 방문했습니다. 업체의 대표께서 산소 센서 4개를 구해 오십시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4개를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센서 2는 교환이 좀 쉬운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교환했어요. 나머지 뱅크 2 쪽에 S1 또 S2 그리고 뱅크 1 쪽에 있는 S1 이 3개를 바꾸려고 하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바꿨으니까 나중에 고장 나면 그때 사용하시고 지금 것은 보관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복잡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볼까? 그리고 그 차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운행을 해보았더니 또다시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또다시 바꾼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왔대요. 나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 겁니다. 유튜브도 검색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권영호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영상을 많이 안 보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비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해주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차를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정비를 했습니다. 물론 출고했고요. 이 자동차가 권영호한테 찾아오셨을 때 진단했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스캐너를 통해서 진단된 내용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요, 산소 센서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찾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즉 무엇을 정비하면 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EMS입니다. 엔진입니다. 매니지먼트 S 시스템입니다. EMS입니다. EMS를 가지고 풀어내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뭐가 고장이 났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경고등이 없는 차도 마찬가지고 경고등이 있는 차는 더욱 더 좋고요. 어설픈 설명은 오진하기 쉬우니까 시운전을 하자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스캔 데이터를 보고 여기 이쪽에서 문제가 있군요 라고 찾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가져오셔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두루뭉실하게 찐빠해요. 정말 어려운 얘기죠. 변속 충격이 있어요. 어느 때, 몇 단에서 몇 킬로대,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천천히 밟을 때 충격인지 급가속 시의 충격인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서행할 때 경고등이 켜졌는가 또는 고속주행할 때 켜졌는가 그것도 알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쉽게 잘 수 있었습니다. 진단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경고등이 켜졌던 이유를 말씀드리죠. P0138이 켜졌다는 얘기는 첫 번째, RPM이 비정상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연소실 온도입니다. 곧 압축말 온도입니다. 압축말 온도 T2는 하고 공식이 있습니다. 압축말 온도가 낮으면 경고등이 켜집니다. P0138. 세 번째는요, 이 공식에서 여기 T1이 부족하면 이런 경고등이 켜집니다. P0138은 산소 센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슈가 공급해준 레퍼런스용 전압이 많이 들어가서 발생한 회로의 전압이 높다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RPM이 정상이냐? 높거나 낮거나, 근데 낮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압축비가 낮을 때, T1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작을 때, 이런 데이터가 곧 이 세 가지 데이터가 저 스캔 데이터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쉬운 걸 아셨죠? 연료 시스템 뱅크 1, 뱅크 2 페일러입니다. 증발가스가 들어오지 말라고 차단했다는 뜻입니다. 자, 엔진 부하를 보니 31%로 높습니다. 엔진의 출력이 비정상이다. 시린더별로 출력이 고르지 못하다. 이렇게 어떻게 손가락이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1, 2, 3, 4라고 할 때 1번 시린더의 출력과 4번 시린더의 출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2번은 높고 3번은 또 약간 낮고, 이것을 엔진 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에어컨을 켰을 때는 에어컨 가스 압력이 많아도 엔진 부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꺼놓은 상태입니다. 31%의 엔진 부하 값이 있다. 이걸 통해서 출력이 고르지 못하다, 가속 시에 변속 충격도 있다, 출발할 때 출발 지연이 있다,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냉각수 온도는 86도씨로 나옵니다. 정상 같죠? 현재 이 자동차에서는 안정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 연료 장기 보정이 있고요, 단기 보정이 있습니다. 장기 보정에서 연료를 뺍니다. 연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뱅크 1 쪽입니다. 뱅크 1에 있는 S2라고, P0138은 그러니까 뱅크 2는 놔두고요, 뱅크 1을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엔진 회전수 그렇습니다. 710,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은 아실 거죠?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통해서 경고등을 통해서 RPM이 비정상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공기량 센서를 보겠습니다. 2.65mg/s입니다. 초당 2.65mg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트로틀 포지션 센서 값을 보니 16.5%로 열고 있습니다. 엔진 출력이 낮으니까 더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공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정상적인 엔진 회전수를 가진 상태에서 공기가 많이 들어오면 트로틀 프랩을 잠굽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말 많다고 하실 것 같으니까 뱅크 1 S1입니다. 415도입니다. 뱅크 1에 있는 S2입니다. 412도입니다. 3도 차이 나죠. 뱅크 2의 S1 415도입니다. 뱅크 2의 S2 412도입니다. 곧 앞단의 온도가 415도, 뒤쪽에 있는 온도는 412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온도를 보고 정상이다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낮습니다. 속내가 있고요. 여기 온도가 412도입니다. 앞쪽에 있는 거 배기가스가 엔진에서 들어갈 때 여기 있는 온도가 415도가 되는 겁니다. S1에서 보여준 415도도 낮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뒤쪽에 있는 412도는 더 낮은 겁니다. 얘가 현재 온도보다 높아야 됩니다. 또 역시 뒤에 있는 것도 역시 높아져야 됩니다. 들어가는 온도도 낮고 나가는 온도도 낮다. 현재 제가 이게 진단할 때는 공회전 상태로 30분 정도를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주행을 하게 되면 온도가 이쪽에 있는 거 412도짜리 뱅크 1의 S2의 온도가 더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왜? 압축이 이쪽이 더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폭발이 될 수 있도록 배기가스가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앞쪽에서 뱅크 1에서 연료를 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증발가스 순환량 폐회로 상태라고 했습니다. 폐회로라는 말이 어디서 봤는가? 여기 연료 시스템 상태에서 뱅크 1, 뱅크 2 폐회로죠. 연료가 더 들어오지 말아라, 증발가스가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증발가스 순환량 나왔죠. 26.7%죠. 왜? 막았는데 왜 들어오겠습니까? PSV가 손상됐다는 뜻입니다. 증발가스가 엔진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데 신호를 안 넣었지만 휘발유 가스가 엔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제가 정비할 때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의 출력이 지금 덜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놔뒀고요. 나중에 방문하시게 되면 또다시 체크해서 저절로 복구가 됐으면 교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곧 정상적인 연료 외에 필요 없는 연료가 더 들어가도록 방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확인해 보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것이고요. 이 자동차를 가져오신 선생님한테는 아직 이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나중에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설명 안 드렸고요. 보겠습니다. 이런 외기 온도를 통해서 에어컨 가스 주입할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27도 조건일 때 에어컨 가스 넣을 때 고압은 몇 PSI다. 이거를 알아두면 에어컨 정비하시는 분들 쉽게 넣을 수 있고요. 온도계를 별도로 갖지 않았어도 스캐너에서 보여주는 외기 온도를 이용해서 가스 압력을 맞춰 나가면 냄새 없는 에어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봐줘야 할 거는 배터리 전압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충전 경고등이 켜지지 않으면 배터리 전압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충전이 덜 나오는지 덜 나오는지 모르게 되는데 이 충전 전압의 양에 따라서 첨화 장치에 들어가는 화력이 좋냐 나쁘냐 이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봐야 될지 또는 배터리를 봐야 될지 플러그 갭을 손대야 될지 이런 것조차도 이런 배터리 전압이나 센서로 등록되는 전압을 보고 정비를 하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1가지 데이터를 봤는데 P0138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정비를 무엇을 할 것이냐. 첫 번째, RPM이 낮았지 않습니까? 압축할 온도를 올려주면 RPM이 상승합니다. 두 번째, 냉각수입니다. 비중이죠. 냉각수의 비중을 낮추는 겁니다. 세 번째, SV, PCSV. 지금은 안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아셨죠? 세 번째, 그러니까 얘는 놔둔 겁니다. 그리고 플러그 갭입니다. 플러그 간극을 잡아서 폭발 시에 연소실 온도가 최대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RPM이 상승하고 배기가스가 고온으로 나가면서 산소 센서를 리퍼런스 할 수 있도록 전압을 공급해 주는 것을 줄이거나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기의 온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센서는 바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절대로 산소 센서의 고장이 아니라 오일과 냉각수, 스파크 플러그 갭을 통해서 연소실에서의 혼합가스가 완전 연소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간혹 가솔린 회사, 어떤 가솔린을 사용하면 연소가 덜 되게 됩니다. 휘발유 하나 잘못 사용해서 이런 고장을 띄울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이 낭비를 해보는 것도 경제 활성화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이것도 갈아보고 저것도 갈아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집도 가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돌죠. 필요 없는 돈을 투자해보는 것도 애국자의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0138 고장 경고등이 떴다. 산소센서 S2를 바꾼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안 바꿉니다. 엔진 정비를 통해서 산소센서 피드백이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크게 이 고장 경고등을 없애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많은 여러분이었다면 쓸데없는 소리가 됐고요. 나는 돈을 좀 아끼고 싶다. 자동차를 오래 타고 싶다. 경제적으로 타고 싶다.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다 라고 했던 분이라면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낭비 없는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겁니다. 그리고 구독 알림까지 설정해주면 필요없는 정비를 통해서 아까운 호주머니 돈 기부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행하기 좋은 가을철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자동차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비업체에 가셔서 방금 보셨던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무엇을 정비하면 내 차 성능이 좋아질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대기 중인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물러갑니다. 권영호였습니다.